일본 증시가 1년 4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세계 경제에 대한 불안감은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EU 재무장관 회의 등도 남아 있어서 당분간 변동성은 클 예정입니다. 신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증시가 1년 4개월 만에 16,000선을 내줬습니다. 10일 종가 기준 일본 니케이 지수는 15,713.39로 지난 2014년 10월 30일 일본 중앙은행의 2차 통화정책 발표 전날 당시 수준까지 급락했습니다. 니케이 지수가 폭락한 이유는 엔고 현상을 비롯해 유럽의 신용불안 확산, 중국과 미국 경기 둔화 등으로 글로벌 경제 여건에 대한 의구심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또 증시 펀더멘털이 여전히 약한 상황에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시장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우려감도 이번 하락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올 들어 일본 니케이 지수는 15% 가까이 폭락했고 지난달 29일 기준금리를 마이너스로 내린 이후에도 3일을 제외하곤 줄곧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맹목적인 부양책만으로는 투자 심리를 완화시키기에 역부족이라며 니케이 지수가 15,000선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오는 12일에는 유럽연합 재무장관 회의, 18일 미 FOMC 의사록 공개 등 잇따른 대외 변수가 남아있습니다. 이달 중순까지는 경기 침체 우려와 새로운 정책 이슈에 대한 기대감이 교차하는 만큼 글로벌 증시 혼조세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 네, 글로벌 금융시장이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 일본 시장에서 불어온 이 악재가 우리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일본 시장 자세한 진단을 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국대학교 IT금융학과 오정근 특임교수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니케이 지수가 저희가 연휴 기간을 지나는 동안 8%가 무려 급락세를 기록을 하면서 16,000선 아래 1년 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니케이 쇼크에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급락 배경은 어디에 있다라고 보시나요? 가장 큰 것은 이제 외국인들이 일단은 그 일본 시장, 일본 그 채권 시장에 그 매수를 집중하게 되면서 외국인 자금 유입 때문에 엔화가 강세를 보이고 엔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일본의 기업 수익이 악화될 것이다 하는 그런 전망이 나오면서 니케이 지수가 이제 급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한 현상이 또 벌어졌습니다. 일본의 10년물 이 국채 금리가 마이너스를 기록하기도 했었는데 기간까지 보유를 하고 있어도 결국은 손실을 입는다라는 뜻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을 사는 이유는 어디 있다라고 보시나요? 가장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항상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투자 수익률 플러스 통화가치 강세, 네. 절상률인데요. 일단은 외국인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엔화 가치는 절상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일본의 그 채권이 현재 10년물 국채가 마이너스까지 갔지만은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채권 수익률이 하락한다고 하는 것은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네. 약간 만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은 예컨대 채권 수익률이 0.1%포인트 하락하면 대개 채권 가격은 0.4~5%포인트 올라가거든요. 네. 만약 채권 수익률이 0.2%포인트 하락한다 그러면은 채권 가격은 거의 1% 정도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일본의 채권 가격이 더 하락할 것이다. 왜냐하면 일본은행 채권을 계속 매입해주고 있으니까 채권 네. 수익률이 하락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서 채권 가격이 더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일본은행 마이너스 0.1%로 아마도 부족할 것이라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시장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채권 수익률이 더 떨어질 거라고 그렇습니다.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습니다. 채권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그래서 이야기를 그렇습니다. 해주셨습니다. 일본의 균형 실질금리 수준을 주목해야 한다라고 교수님께서 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그러니까 이제 균형 실질금리라고 하는 것이 일본이 저축과 투자가 균형을 이루는 초과 공급 상태가 아니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잠재 성장률 수준에 도달하는 실질금리가 얼마냐 하는 건데 이것이 대체로 일본 같은 경우에 미국은 그걸 마이너스 1%로 분석이 되었거든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마이너스 한
1.23% 정도 된다고 한다 그러면 지금 일본이 금리가 마이너스 0.1이고요. 네. 일본의 작년도 물가 상승률이 0.8%였습니다. 그러면은 실질 금리는 명목 금리 빼기 물가 상승률이거든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0.1 빼기 0.8 하면 현재 일본의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 0.9 정도 되고 네.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판단하기에는 일본의 균형 실질 금리보다는 낮다는 네. 아직은 높다는 네네.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행이 금리를 더 낮출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성장률을 잠재 성장 수준까지 끌어가려면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도 지금 계속 그런 그 기준 때문에 제로 금리를 하다가 지금 조금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이너스 1.23 정도가 돼야 균형 실질 금리 수준에 도달을 한다고 말씀을 했고 지금보다는 그러니까 금리가 더 낮아져야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렇습니다. 말씀을 하셨죠. 그거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지난번 재무장관을 지내고 지금 하버드 교수로 있는 레리 서머스라든지 네. 혹은 폴 크루만 같은 교수들이 분석한 건데 미국 같은 경우에 균형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 1.0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최근에 경기가 조금 회복돼 조금은 올라갔을 겁니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보다 좋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마이너스 한 1.23 정도 되지 않겠는가 이런 추정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 이 수준까지 더 만약에 금리가 떨어지게 된다면 엔고는 더 계속해서 일어날 지금 이제 가능성이 어떤 일이 있죠? 발생하냐면 이제 그건 이제 일본은행 정책인데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현재 일본은행이 마이너스 0.1이 균형 실질 금리라든지 일본의 상황을 왜냐하면 지금 현재 유럽 중앙은행이 마이너스 0.3이고 스위스 중앙은행이 마이너스 0.7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균형 실질 금리를 보거나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보더라도 일본이 적어도 유럽 중앙은행이 또 다음 달에 또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소한 마이너스 0.3 정도까지는 내릴 것이다라고 시장은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는 채권 가격이 올라갈 거라는 얘기니까 외국인들이 국채를 자꾸 사게 되는데 만약에 일본은행이 다음 달이라도 마이너스 0.3까지 내리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외국인들이 금리가 더 안 내려간다. 다시 말하면 채권 가격이 더 올라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일본 국채를 매입하지 않게 되죠. 그럼 그때부터는 아마 일본 엔화가 다시 약세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행이 지금 국제 투자자들과 일본은행 간에 일본의 금리 수준, 적정 금리 수준을 두고 서로 지금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일본은행이 아마 조만간에 마이너스 0.3 정도까지는 내리지 않겠느냐. 그것이 내리고 나면은 현재 상당히 혼전 양상을 보이는 일본의 금융시장이 진정되면서 그 이후로는 엔화가 달러 강세가 되면은 지금 달러도 상당히 좀 변동성이 이제 커 보이는데 강세가 되면 엔화가 약세를 간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고 여기는 또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아까도 나오셨습니다만 미연준의 정책 스탠스와도 관련이 있겠습니다. 금리 수준이 지금보다 한 0.3% 더 낮아지는 수준 정도가 오면 엔고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될 것으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아베노믹스가 시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애썼던 것이 이제 엔 약세를 주도하면서 시장을 키워왔던 것인데 지금 안전자산으로 선호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엔화라던가 국채 가격이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죠. 이렇게 되면 아베노믹스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거기에서는 그건 조금 성급한 판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지금 현재 일본이 우선 첫 번째로 2015년 작년에 수출 증가율이 플러스인 나라는 일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 중국, 미국 다 마이너스였거든요. 그럼 그건 뭐냐면 일본의 그동안에 3년여 끌어온 아베노믹스가 효과를 봐서 수출이 증가한 3.56% 됐는데 한국은 마이너스 8%, 중국도 마이너스 4.8%고 미국도 한 마이너스 한 3%가 넘었거든요. 그런데 일본만 유일하게 3%가 넘는 수출 증가를 기록하면서 기업 수익이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그래서 이제 니케이 지수가 16,000을 돌파했던 건데 그 얘기는 18,000까지 가깝었죠. 그 얘기는 뭐냐면 아베노믹스가 비교적 정착이 되어 오고 있었고 지금 다만 미국 금리 인상되고 위안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엔화가 강세를 보이자 일본은행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해서 이걸 더 박차를 가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일본 국채가
수익률이 더 낮아질 것, 다시 말해 일본 채권 가격이 더 올라갈 것을 기대하고 투자한다는 것. 그리고 안전자산 회계만은 아니다는 걸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안전자산 그러면은 일본은 국가 부채의 GDP 대 비율이 260%가 넘었습니다. 네. 안전자산 그러면 오히려 독일 국채라든지 미국 국채라든지 영국 국채라든지 스위스 국채가 더 안전하죠. 그렇지만 투자자들은 뭐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그런 몇 나라들 중에서 적어도 스위스는 마이너스 0.7이 됐고 유로존도 마이너스 0.3이 됐고 미국은 금리를 최소한 올리지는 않는 수준이지만 내리기는 좀 힘든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를 더 내릴 수 있는 나라는 일본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서 비교적 그러니까 안전한 국채이면서도 앞으로 국제 수익률이 낮아져서 국제 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는 나라가 일본밖에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이에요. 그걸 정확히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안전자산만 아니다. 왜냐하면 현재 일본하고 스위스 중앙은행, 유럽 중앙은행, 영란은행, 미국 연준 이 5개 중앙은행은 무한정 통화 수합을 상시 체결해 두고 있기 때문에 이 5개국은 언제나 안전자산이에요. 그러나 이 5개국 중에서 앞으로 금리를 더 낮출 네. 수밖에 없는 나라가 일본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요 투자 은행들의 생각, 주요 기관들의 생각은 BOJ, 이 일본은행이 앞으로 추가 양적 완화, 부양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면 어떤 카드가 될 것인지. 그렇죠. 그 이제 바로 이제 국채를 추가 매입한다든지 현재 일본 국채를 너무 많이 매입했기 때문에 네. 또 다른 채권을 매입한다든지 해서 지금 마이너스 0.1인 금리를 제가 보기에도 한 마이너스 0.2 좀 더 하기는 마이너스 0.3 정도까지 내릴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렇게 되면 그때까지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일본 국채를 매입을 하면서 엔화가 강세를 보이지만 그 정도 되면은 이제 외국인 투자들이 볼 때도 글로벌 시장으로 보나 일본의 실질 균형금리로 보나 어느 정도 이제 다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일본 국채 매입이 어느 정도 중단되면서 엔화 강세가 중단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런 상황을 가지고 뭐 아베노믹스 최근에 어떤 뭐 보도해 보니까 실패오는 이거는 너무 성급하고 네. 일본 정책의 본질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본질을 정확하게 좀 꿰뚫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금리 상황과 연준의 여러 가지 정책과 관련해서 안정될 시기가 곧 올 것으로 네, 예상을 그렇습니다. 하고 계십니다. 일단 변동성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금융시장의 리스크 확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시장을 좀 바라봐야 할까요?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당분간은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경기가 이렇게 둔화가 되면서 성장이 회복되던 미국도 약간 주춤하고 지금 이제 유럽도 금융 부실 문제가 부각이 되고 있고 중국도 추락하면서 위안의 약세가 되고 있고 일본도 지금 추가적인 양적 완화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리스크 관리가 가장 중요한 상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각국이 글로벌 경제가 둔화되면서 초과 공급 상태이기 때문에 각자 지금 통화 가치를 금리를 낮추고 통화 가치를 하락시켜서 그야말로 각자 도생하려고 하는 이런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속에서는 한국 같은 입장에서는 굉장히 샌드위치 현상이 되어서 네. 여러 가지 피해가 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보수적으로 투자를 해야 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들어 쇼크를 나타냈던 일본 금융시장 전반을 분석해 봤고요. 앞으로의 상황 그리고 대응 방안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건국대학교 금융 IT학과 오정근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